안녕하세요. 열정기백쌤입니다. 드디어 2021년 첫 영상을 올립니다. 2020년에 많은 활동을 하고선 힘들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열정기백쌤 채널에 어떤 영상을 올리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우리는 엄청 혼란스러운 1년을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로부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열정기백쌤과 함께 양손잡이 교사가 되어요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모두 잘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길 건데요. 자, 처음에 인트로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교사들의 마음 단계 변화 및 발전 5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1, 2, 3, 4, 5단계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 그림에는 4단계로 적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 4월 초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썼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교사들은 1단계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학스터든 EBS 온라인 클래스든 이거 어떤 플랫폼을 쓸지를 고민할 거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작년 4월, 2020년 4월 초에 생각해보면 단위 학교별로 선생님들끼리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년 단위로 고민하기도 했죠. 어떤 학교는 이학스터를 했고요. 어떤 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을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 2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 수업에서 강의식과 문답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면대면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아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걸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화면 녹화를 하는 걸로 영상을 녹화한다든가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단계로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상만 제시하고 이학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본 게 퍼센트율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했네 안 했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했는데 그냥 아이들이 영상만 켜놓고 딴짓은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거나 뭔가 학습지를 풀는 이런 증거 자료를 선생님한테 제출하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이 학생이 진짜로 했네 안 했네를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어떤 고민이 들었냐? 피드백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과제를 그냥 OX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양심이 찔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국어 시간에 국어 책에 있는 거를 니네가 글쓰기를 하고 나서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피드백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애플 펜슬로 해서 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야,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애써 외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피드백도.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주다 보니까 와, 정말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빈입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과제를 제출한 애들은 정말 열심히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제출하지 않는 거죠. 재밌는 게 온라인 수업은 보상과 처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들 처음에는 좀 긴장을 하고 뭐 과제도 내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엄마들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래도 엄마들도 처음에는 좀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엄마 숙제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엄마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현실 속의 엄마들은 웃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4단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수업하면서 수업을 하고 동시에 질문을 받으면은 여기에 있는 2단계랑 3단계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2단계 영상을 만들 때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에 만들 거를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보여주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피드백을 줘버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뭐 궁금한 내용 없니? 라고 손들어 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니네 필기한 거 있으면 이렇게 보여줘봐 라고 카메라 안에 바로 이렇게 비추면은 애들에게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단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게 효과적인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온라인 수업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했던 수업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명입니다. 자, 시작. 비유하는 표현. 비유하는 표현 누리며 즐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보자. 선생님이 물어보네. 새학년이 되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싶나요? 요 따뜻한 손 같은 요게 뭐야? 얘기하면 돼. 평소에 수업하는 것처럼 그지?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얘는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 우리는 지금 공부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장소만 다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죠. 강의식 수업을 하니까 강의식과 문답식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강의식 수업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구성원들을 하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대답을 하면은 다 아는 걸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한 명이라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 당황을 했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여기는 장소만 바뀐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는 보면은 따뜻한 손 같은. 자, 얘가 그냥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따뜻한 손 같은 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 자석같이 늘 붙어다니는 단짝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 그냥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앞에다 뭐라고 했어? 자석같이 늘 붙어다니는. 늘 붙어다니는. 뭔가 같은, 같이 막 이런 거 자석같이. 와, 너 자석 같아.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업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상당히 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문답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막 소리가 되게 늘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수업을 컨텐츠 제공형 수업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자석같이 늘 붙어다니는 단짝을 만들고 싶어요 라든가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죠? 마음이 호소하는 친구가 있어요 라고 되게 빠르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 차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한 15분 정도면은 끝났을 수업이 지금처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되게 늘어지고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의식으로 해보니까 교사는 계속 말하고 애들은 그냥 듣기만 하네. 옛날에 강의식 수업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교사가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늘어지니까 애들이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2-3시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지겨워합니다. 왜냐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를 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교사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왜 하려고 했지? 를 고민했을 때 저는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콘텐츠 제공형 수업을 했을 때요. 가장 큰 문제가 참여를 하는 애들이 열심히 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애들은 여전히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실시간 쌍방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예전에 강의식 수업과는 똑같아서 참여를 하지 않는 애들은 여전히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5단계로 넘어가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거꾸로 교실을 이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도구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협업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했어요. 사인펜이나 포스트잇이나 이젤패드에다가 뭔가 자신의 의견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됐더니 이런 도구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온라인 협업 도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 계속 이어질 영상에서 제가 계속 할 얘기가 뭐냐면 온라인의 협업 도구가 필요한 거는요. 이거를 알아서 뭐 수업을 잘하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그 전에 어떤 수업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온라인 협업 도구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언제 포스트잇이나 이젤패드나 사인펜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업을 못했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새 어떤 세태가 있냐면 온라인 협업 도구를 알면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수업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식의 연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오프라인 때 사인펜이나 이젤패드로 수업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업을 못했습니까? 이걸 알면은 수업을 잘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업 방법이나 기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온라인 협업 도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을 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좋고 1번은 1번 이유가 화질이 좋다. 그 다음에 2번 몰라 2등이 2번이야? 크기가 커야지 살짝 잘 보기가 집중돼. 크기가 좋아야 보기 편하다. 3번은? 그거 네, 지금 학생들이 줌에서 소회실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제가 수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게 교사는 학생들한테 권한 이양을 한 상태에서 각 모둠에 있는 방향통, 전 리더를 방향통이라고 하는데 그 리더가 지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의 기능을 이용해서 판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손잡이 교사에 대한 얘기 했는데 우리는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교사였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되게 잘하는 오른손잡이 교사였는데 코로나가 등장하더니 갑자기 오른손으로 수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당황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한 해 온라인 왼손으로 수업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1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다 잘할 수 있는 양손잡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PCK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다고지컬 컨텐츠 널리지인데 PK와 C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PK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 과목의 수업 설계나 기법, 수업 평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 CK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평생 동안 한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용학적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생각해보면요. 작년에 온라인 수업이 어려웠던 건 우리가 PK에서 수업 기법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익혀서 더 전문성 있는 교사가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라고 하죠. 종류 3가지를 보면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업이 있는데 보통 컨텐츠 활용 수업을 많이 했고요.
아마도 2021학년도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많이 하려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수업은 사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제시했지만 이걸 하고 나서 뭐 컨텐츠가 같이 따라오는 수업이 대부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컨텐츠 제공형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등교 왔을 때 하는 오프라인 수업이 있었고 이 두 개를 합친 블렌디드 러닝이 결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에 대한 수업도 할 거고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클래스팅을 운영했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은 줌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열정기백쌤 채널의 영상인데요. 제가 평소에 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올렸었어요. 저는 초등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저의 정체성이 체육교사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교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중 체육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저는 전체 초등교육 안에서 체육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의미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체육 수업을 포함한 다른 교과의 수업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앞으로 다양한 교과의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체육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